오늘은 아주 독특한 음식을 먹어봅니다. 호텔 앞에 있는 전문 식당인데 이렇게 좀 먹는다라고 지금 가르쳐줘요. 기차가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다낭 위쪽에 있는 후에라는 곳으로 관광을 갑니다. 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곳으로 베트남의 왕조의 무덤과 성이 있는 곳입니다. 후에로 가는 방법은 버스로 가는 방법도 있고 기차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공식적인 버스 터미널에서 가는 게 아니고 버스 회사 같은 데서 구해야 가기 때문에 아예 이 기차표를 구했습니다. 베트남은 이 철도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하노이에서부터 호치민까지 이어지는 일본 철도가 있어서 그 철도를 이용하는 편이 아무래도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아침 10시 50분에 다낭을 출발해서 후에로 갑니다. 돌아올 때도 이 기차를 타고 올 계획입니다. 3시간 반 가까이 걸립니다. 식사를 아예 팝니다. 들고 다니면서 밥을 넣어주고 고기와 어떤 야채 같은 것들을 넣어서 매운 것도 넣어요. 음료수차가 뒤따라가면서 음료수와 과자도 팝니다. 이 기차를 타고 가면 해변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다낭에서 호이안 가는 쪽으로 보이는 해변입니다. 아주 멋있네요. 밑에 보입니다. 기차도 지나가네요. 이 기차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긴 기차가 지나갑니다. 듬성듬성 집들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차길 옆 시골 모습. 교회도 있네요. 교회도 멋있습니다. 교회도 멋있습니다. 후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후에 여기입니다. 택시를 한 대 대절을 했어요. 4시간 정도 쓰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입장료가 엄청 비쌉니다. 한 사람당 템플 하나당 15만 동. 첫 번째 통합표를 사면 42만 동, 두 번째 통합표를 사면 53만 동, 세 번째 통합표를 사면 58만 동이 납니다. 민멍 고궁에 들어왔습니다. 입장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고궁 입장료가 통합표로 해서 3만 원이 넘습니다. 카드도 안 되고 현금만 요구합니다. 후에 민멍 왕릉입니다. 여기가 제일 그래도 아름답고 호주하기로 알려져 있어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분위기는 이슬비가 살짝 내리는데요, 차분하게 참 좋습니다. 문이 있고 그 안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코끼리와 말과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왕릉의 입구입니다. 이 왕의 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하여튼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호수가, 이 강이 한쪽은 강이 흐르고 한쪽은 이렇게 호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을 들었으면 아마 왕릉을 모신 제단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전 같은 제단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왕릉에 속한 메인 템플인데 숭언전이라고 해놨네요. 왕릉이다 보니까 왕의 제사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유물도 있는 것 같고요. 유물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 왕조가 있었던 때의 지도인 것 같습니다. 뒷문 같습니다. 누각 같은 게 있습니다. 파빌리온이죠. 호수가 있고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전망이 아주 좋게 양쪽으로 되어 있네요. 후원 정원으로 꾸며놓은 것 같은데요. 열대 식물 같은 게 보이고, 여기는 그리고 저 옆에 큰 탑을 하나 만들어 놨네요. 왕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탑 같기도 합니다. 큰 나무들은 전부 다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반갑네요. 대부분의 왕들이 이야기하듯이 정대광명이라는 글이 적혀 있네요. 총명하고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아주 멋있습니다. 왕릉 가운데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황릉입니다. 카이딘 황제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과 함께 옆에 이렇게 병사들이 또 중국의 진시황 백마용처럼 서가 있습니다. 진시황이 아니더라도 명나라 무덤 같은 것을 가보면
그 안에서 실제로 사람이 살면서 시중을 들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탑이요, 이렇게 금깨는 돼 있지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또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장식을 참 세련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황제 일원이라서 조금 더 공을 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수석에 둘러싸인 황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세련되고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전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이 황제를 기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성화가 그려져 있는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참 화려합니다. 황제는 왕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치장을 참 많이 놨어요. 엄청납니다. 자개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아주 화려하네. 편에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사용했던 유물이었습니다. 시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유물들도 상당히 고급져 보입니다. 황릉은 규모는 작아도 훨씬 더 화려하고 임팩트는 강한 편입니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서 주변을 내려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투덕 왕릉입니다. 아주 잘 꾸며져 있네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상당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넓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호수 앞에는 또 이런 정자와 이런 누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우리나라 경회로 같은 그런 누각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네요. 재단의 모습은 평이합니다만 넓게 자리 잡은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화무슨 전인데요. 재단 옆으로는 또 이렇게 글들이 적힌 풍경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작품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작품 설명서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유물들도 눈에 띄고요. 유물도 또 이렇게 있습니다. 좀 소박하네요. 양겸전이라고 해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왕좌도 있습니다. 하마도 있어요. 또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빌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입구 쪽에 아가씨들이 옷을 입고 이런 모자를 쓰고 그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입구 문입니다. 양쪽으로 또 이렇게 관리하는 건물들도 있고 소박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는 5시에 문 닫는다 그래서 뛰어왔습니다. 다시 정각입니다. 구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입구 문이 아주 여기는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광화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해놨네요. 여기가 왕궁입니다. 팔레스입니다. 베트남 왕조의 왕궁, 우리나라의 경복궁 같은 곳이죠. 상당히 넓게 자리를 잡았네요. 이렇게 큰 문은 이거 동양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큰 문들을 만들어 놓죠. 몽골처럼 그런 스타일의 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왕궁의 지도입니다. 지금 보수 공사 중인 모양입니다. 이건 그림입니다. 그림이고 공사 중인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사자상 같은 해태상도 있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왕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VR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물웅덩이 같은 게 하나 있고요. 또 한무리에 단체 관광객들도 있네요. 벼랑으로 연결된 건물과 어떤 그런 장소가 나타납니다.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복원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궁전 안에 동상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별채 같은 것도 있네요. 하여튼 곳곳에 궁전은 많이 있습니다. 웨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참 좋은데 비가 약간 와서 불편한 게 있네요. 연꽃이 쫙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참 보기 좋습니다. 관시당입니다. 여기가 친교도 하고 사람들이 어울려서 공연도 하고 밥도 먹고 했던 그런 관시당입니다. 관시당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왕궁의 부속 건물들 같은데 잘 꾸며져 있는 걸로 봐서 왕비가 거처하던 그런 쪽과 가까운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고 수석도 있는 것 같고요. 일부러 저걸 꾸며놓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호수 같은 연못인데 여기도 굉장히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호수 옆에는 항상 이런 정자 건물이 있어가지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베트남 사람들도 노래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왕궁 안에 있는 템플입니다. 단아하게 만들어져 있네. 전반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는데 화려하거나 산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분위기 있게 잘 만들어놨어. 기념품 좀 같은데요. 베트남 상품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거 로얄 앤티키 뮤지엄입니다. 후에 왕궁 박물관입니다. 호젓한 밤길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하게 우리나라 경주 같은 분위기는 맞습니다. 아직 수리를 많이 하고 있고 정리정돈은 좀 덜 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문 위에 올라와 보니까 여기가 하나의 파빌리온 형태로 정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에는 또 정도 있네요. 성 바깥을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밑이 지금 이게 성문입니다. 성문이 아주 견고하게 지금 되어 있네요. 이 다리를 건너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 다리 사이로는 해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후에 성이 이렇게 크게 있고요. 성 위에는 또 이렇게 정자 같은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지붕도 아주 멋있게 되어 있고 이 모습만 보면은 중국의 자감성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 광장 쪽은 우리나라 옛날 리도 광장 같이 큰 행사를 할 때 쓰이는 곳 같습니다. 후에 성에서 시내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강이 흥강이에요. 흥강 강변 모습입니다. 다낭에 있는 한강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넓이가. 이렇게 데크 길을 걸어가 봅니다. 흥강. 이 수상 데크의 색깔이 계속 바뀝니다. 다리 밑에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낚싯대가 많습니다. 일로는. 여기도 낚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강공원처럼 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많아서 그늘로서는 상당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불을 켜서 조명을 밝혀 놓았네요. 잘 가꾸어진 정원과 함께 분수가 있고 그 앞에 아주 멋진 건물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여기는 운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무도 멋있는 나무가 하나 있고요. 물 조각상이 있고요. 초가의 베트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물이 하나 있습니다. 현충원입니다. 현충탑입니다. 위에 있는 호치민 박물관입니다. 레지던스 후에 해가지고 호텔인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놓고 규모가 아주 크고 멋있습니다. 위에 있는 호텔 같은데요. 상당히 화려합니다. 크고. 후에 대학입니까? 57년도에 만들어진 후에 대학교입니다. 왕궁에서 후에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걸어왔는데요. 저녁 8시 반 차로 다낭으로 돌아갑니다. 닭죽하고 닭칼국수입니다. 말하자면 후에에서 다낭으로 가는 기차 열차가 도착을 해서 개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숙소로 갈 계획입니다.